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최근에 좀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다가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주 시장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중소형주 시장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달 들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반대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7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버팀목을 해줬지만 이 시장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월 달 들어서 한 1,3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500억 넘게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한 600억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강세 배경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배경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워낙 좋아서 그러느냐 그런 것보다는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30일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갔다가 좀 많이 내려와서 3%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거죠. 6개월 전 대비해서는 올랐다가 내려온 것이지 일단은 아직까지는 6개월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마이너스 8.5% 정도 6개월 대비를 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약보합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6개월 전 대비로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너무 눌렸다가 이제 반대로 올라오는 가격에 대한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것을 메워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오늘 중국 PMI 지수 조금 전에도 말씀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10시 30분에서 한 20분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물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다가 다시 한번 예상 외다 그러면서 다시 급락이 나타나서 1, 20분 사이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 좀 됐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재료 때문에 갭 메우기의 시장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업종에 관련된 유망 업종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은행 업종에 대한 시리즈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어떤 업종인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건설주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세가 깜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건설주는 좀 올랐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양은 안 차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반등이 나와줘서 조금은 낫다라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눌려 있던 재건축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일가구 1주택에 대한 제한을 좀 해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혜를 입는 그런 동네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동네들이 주로 아시다시피 강남 권역이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 제대로 원한대로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되는데 부채질 좀 해주는 군부를 지피는 정도의 효과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주택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12월 대비해서 0.11% 정도 가격이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같은 경우가 둘째 주인데도 0.07%가 올랐기 때문에 주 단위로 보면 25주 연속, 6개월 연속해서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의 관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만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동반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1월 거래량이 5만 9천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하게 되면 11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동월로는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평균도 4만 3천 건을 비교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작년 월 평균이 2,900건인데 2월 달에서만 벌써 3천 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과 더불어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이 되겠죠. 또 2월 달에 주택 경기 실사 지수도 3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주택과 관련된 아파트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부분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 수지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쿠웨이트가 한 72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라크 정유가 한 60억 달러, 알제리 발전 쪽에 한 34억 달러 정도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상대로 수주가 성공이 되게 되면 1분기에 해외 수주 규모가 220억에서 230억 달러 정도가 상회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년 평균이 141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 정도가 수주가 된다 그러면 때 분기 단위 2위 정도로 분기 상당히 초과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2월 달 들어서 건설업 지수가 122포인트에서 139포인트까지 저점 고점 대비하면 한 1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호재성 재료가 가격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한번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택시장이 회복을 이룬다면 수혜를 입을 업종이 은행과 건설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은행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은행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건설업이 14% 가까이 올랐다면 2월 달 들어서 은행업이 한 11%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엊그제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가 3.7% 반등 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되겠죠. 1월 달에 대출 성장이 0.7%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가계 여신은 0.5% 정도 줄어들었는데 기업 여신이 1.7% 정도 늘어나면서 이제 대출 쪽 성장도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5.3%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은행업도 이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NIM이라 그러죠. 순이자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돼서 이제 수익원이 조금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인 이제 대손율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연체수나 부도업체 수들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은 줄어들고 플러스 요인은 늘어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매관리비 쪽이 되겠는데 그쪽을 오버해서 쓰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대략 한 35%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보다 더 대손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 거기에 이제 또 경제 성장률이 성장이 또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올해 그럴 소지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거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언급한 대로 지수보다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아직까지는 화려한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또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분간 박스 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에 대한 하단이 1916, 위로는 1950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역시나 또 부딪히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 외국인들이 물량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렇게 답답함이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은행에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의 1916포인트에 대해서 반발을
확인하시면서 이게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를 어디까지 따라갈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번 고점대에서 꺾이게 되면 항상 슬림화가 진행이 된다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 강에 가다가 쉬는 것인데 그런 쪽이 슬림화도 바로 실적과 연결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갤럭시 S5가 발표될 때까지 한번 IT주들이 관심인데요. 발표가 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재료 소멸이 안 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더 슬림화가 될 거 그거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 초에 한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종목 장세가 언제까지고 영원해지지는 않겠죠. 그 가운데 슬림화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탑픽 종목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셔서 좀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투증권 도고격 지점 하진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